민주당의 복지 모델은 복지에 대한 투자가 경제 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사회 투자 정책이고, 복지에 대한 지출이 소모적이지 않고 성장이냐 분배냐의 논쟁의 종지부를 찍으면서 성장에도 기여하는 그런 복지의 모델을 추구해 나갈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 민주당은 사회복지 지출이 OECD 평균인 20% 수준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점차 사회복지 지출을 늘려나가는 것을 민주당의 정책으로 삼아서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브랜드 정책에 대해서 우리 김효석 원장께서 여러분들께 보고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부자 감세를 유한함으로써 여기에 대한 투자 여력이 크게 떨어져 버렸습니다. 부자 감세 세원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에 대한 투자 자체가 취약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의지조차도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모든 분야의 사회복지에 지금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국민의 정부를 통해서 사회복지국가의 복지국가의 기틀을 마련했고, 참여정부 들어와가지고 그걸 조금 촘촘하게 만드는 그런 노력을 했습니다만, 우리가 그 동안에 사회투자국가의 복지 모형을 확실히 구현하지 못한 것이 아쉬움으로 남긴 합니다. 지금 우리는 이런 과거의 그런 것들을 사회복지에 대한 경험을 축적을 하고, 이명박 정부의 이런 정책을 넘어서는, 한계를 넘어서는 새로운 우리 민주당의 뉴민주당의 사회복지 정책을 발표하려고 합니다. 우선 첫째로는, 첫 번째 브랜드로는 보육 문제입니다. 안심하고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출산 보육에 대한 사책임을 강화하자. 보육은 민간 영역보다는 공적인 영역에서 맞는 것이 옳다, 이렇게 우리는 판단하고 있고, 출산 문제가 나왔습니다만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 또 계속 떨어지는 출산율에 가장 저출산의 원인이 보육비 지출이 부담스럽다 하는 것이 주부들의 지금 기혼 여성들의 가장 큰 지적입니다. 그래서 보육 예산이 현재 0.1% 정도 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OECD 평균 0.3% 정도로 우리가 보육 예산을 좀 올려야겠다 생각을 가지고 몇 가지 교육 정책을 마련했습니다. 정책 과제로는 우선 국공립 보육시설을 확충해야겠다. 현재 전체 아동수의 10.8%만 국공립 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좀 늘려야겠다. 그래서 마을회관이나 복지관이나 초등학교에 교실 공실을 한 2개 정도만 설치하면 비용도 안 들고 또 교육교사 취업도 되고, 이런 데를 리모델링해서 국공립 보육시설을 또 확충해 가자. 두 번째는 민간 보육시설의 공공성도 제고하자. 지금 어린이집의 경우 국공립시설이 5.5%이기 때문에 어차피 지금 민간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민간이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평가 인증비를 도입을 해서 국공립에 준하는 재정 지원을 해 나가자. 세 번째는 맞벌이 부부 문제입니다. 맞벌이 부부가 우선적인 보육 혜택을 받도록 한다. 그래서 보육시설 우선순위, 보육료 지원, 직장보육에서 일하는 부부가 우선적인 혜택을 받도록 하고, 소득공제의 경우에도 두 사람 소득 중 낮은 소득의 현재 75%를 가구소득에 합산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이걸 50%만 합산하도록 그렇게 개정해 나가겠다. 또 베이비시터, 맞벌이 가정에 이제 중에서 가정에서 예를 맡기는 베이비시터를 적극 활용하도록 하고, 그 비용도 소득공제를 할 수 있도록 하자. 베이비시터 자격이나 프로그램 서비스 등 관리를 또 해나가자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정책은 시설을 안 쓰는 경우에, 미용 아동의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전체 아동들에 대해서 이것은 아동수당과 같은 개념입니다. 통장을 개설해서 보육료를 지원하자. 자녀가 6세가 될 때까지 매월
첫째와 둘째 아이는 매월 10만 원, 셋째와 넷째 아이는 매월 20만 원을 지급을 해서 아동수당을 우선 출발해보자. 우선 여기서도 소득 수준의 50% 시작해서 점차 확대해 나가고, 이 제도를 우리가 재정형편을 봐가면서 보편적 아동수당으로 확대하자. 아동수당은 만 12세 이하 아동에게 매월 10만 원을 지급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가기에는 좀 바로 가기에는 재정 부담 때문에 좀 어려운 점이 있다. 출산지원금 제도, 이 부분도 다른 나라에서 많이 시행하고 있지만 다른 제도에 비해서는 순위가 우리는 좀 낮게 봤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재정형편을 감안해서 이 부분을 언제 도입할 것인가 하는 것은 시점 도입 여부는 좀 검토해보자. 그러나 그 내용으로 보신 대로 소요 예산이 한 1조 4천억이 드는데, 이것도 소득 수준에 따라서 한 50%부터 점차 확대 나가는 것도 검토를 해보자. 두 번째가 이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내시화입니다. 사각지대를 추려가자. 좀 국민기초생활법이 제정된 지가 10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넘었지만 지금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한 410만 명이 어려우면서도 혜택을 못 받고 있는 사람이 있다. 그래서 410만 명이, 그래서 이 사람들에 대한 정책 과제로는 우선 부양 의무자 기준을 개선하자. 그래서 출간 딸만 있어도, 출간 딸이 소득이 있고 재산이 있어도 지금은 부양 의무자 기준에 걸려가지고 기초생보에 지금 못 받고 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부양 의무 기준을 폐지하는 게 맞다. 그렇지만은 단기적으로는 도시가구 평균 소득 150% 이상인 가구에 대해서만 부양 의무자 기준을 따지고 들어가고, 그 이하 가구에 대해서는 폐지하자. 부양 의무자 기준 따지지 말자. 재산 기준도 좀 바꿔보자. 그래서 소득 인정을 구성하는 기본재산 기준이 좀 인상되어 왔으나 아직도 이 환산율이 좀 높다. 그래서 이 환산율도 좀 줄여보자 하는 것. 중요한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브랜드는 이제 노후 소득 보장. 이건 이제 빈곤층 노인, 빈곤층에 있는 노인들에 관한 문제입니다. 정책 과제를 보시면 무슨 기초노령연금 제도를 개선하자. 우리는 급여 수준을 국민연금 A값의 5%는 현재 9만 1천 원으로 있는데, 이거 한 10% 정도로 올려서 18만 2천 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또 지급 대상도 현재 노인의 70%에서 80%로 확대하는 것이 옳다고 보고 있습니다만, 이걸 한꺼번에 가기에는 재정 부담이 지금 큰 점을 감안해서 우선은 급여 수준을 국민연금 10년 가입기군 최저노령연금액, 이게 11만 6,400원이에요. 그렇게 하고 대상자에서도 소득 인정액을, 소득을 일원화해서 좀 넓혀가자. 수급비를 넓혀가자. 그런 것이 당면한 과제입니다. 그렇게 했을 경우에 한 30만 명 정도가 늘어나요. 현재 한 372만 명이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있는데, 이게 수급비를 80% 높이게 되면 한 400만 명이 됩니다. 그래서 한 30만 명이 좀 늘어나게 된다. 네 번째 브랜드는 장애인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 장애인이 MB정부 들어와서 크게 후퇴하고 있습니다. 예산도 감소 있고 조직 축소도 되고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 장애인이 정부 예산에서 차지하는 장애인 지원 예산 0.26%입니다. OECD 평균이 정부 예산 대비 2.5%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0분의 1밖에 안 되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이 우선 대통령 직속 국가장애인위원회를 설치하고, 두 번째는 향후 5년간 장애인 예산, 국가 예산 대비 한 1% 정도는 우리 따라가야 되는 거 아니냐. 한꺼번에 2.5를 따라가기 어렵더라고요. 또 보편적 소득을 보장하는 장애인 연금 제도를 시행해보자. 지금 현재 이명박 정부가 7월 1일부터 장애인 연금 제도를 도입한다고 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장애인 연금이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지금 한다고 하는 금액이 계층에 따라 다릅니다만, 기초생보 수급자의 경우에도 15만 1천 원 정도밖에 되지